네, 내일장 첫 번째 키워드 환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각 다시 한번 또 10원 가까이 막 껑충 오르고 네. 있네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채권 금리도 지금 미국 10년물짜리 지금 올라왔죠. 4.5% 이상 올라왔고.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30원, 그러니까 1,520원대로 밀려야 변동성이 좀 덜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게 1,530원대로 다시 올라온 게 18일입니다. 18일. 그때 이후로 지금 3거래일 연속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530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지지 라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계속 크게 키워가고 물론 그 사이에 뭐 리밸런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리서치도 좀 살펴보는 바로는 우리나라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 구조상.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노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1,520원이라고 보고 싶어요. 일단 그 밑으로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변동성 좀 줄이면서 또 상승하는 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1,53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내일 환율이 지금도 1,537원, 1,538원인데 과연 내일도 환율이 1,530원 이상으로 1,54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1,52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뭐 대략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러려면 일단은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 얘기로 사실은 막 이제는 막 변동성 크게 안 가져가요. 이제는. 이미 내성이 생겼죠. 네, 이제는 뭐 네. 내성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큰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종전 얘기 나오고 나서.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 이제 초 이후에 한 내년 중반쯤 되면 이번에 지금 유가 내린 게 반영이 돼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내년에는. 근데 일단은 금리 인상 얘기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올해 뭐 3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7월부터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고환율에 좀 이슈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고환율일 때는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적주의 술주들을 해야죠. 반도체. 네,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전력 설비, 전선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선 가능해요. 근데 조선은 주가 탄력성이 덜해요. 그리고 쉽게 주도주를 못 잡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주도주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에 거기다가 실적이 나오고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실적주의 대형주들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은 노이즈냐? 노이즈에 따라서 공포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됐든 내일 환율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제 장 마감 시점부터 갑자기 좀 외인이 선물에서 순매수 전환을 지금 한 2조 원 정도 확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래도 약간은 좀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닥. 근데 코스닥은요. 네. 아무리 저도 재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돈이 갈 틈이 없어요. 맞아요. 코스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800선으로. 이게 1200 찍고 그냥 그대로 밀었는데 뭐 어제도 이제 코스닥 승강제 부분에서 7월 이제 다음 달에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는 원래는 150 종목이었다가 100 종목이었다가 편입 종목이 프리미엄의 70 종목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더 압축해서 완벽하게 실적주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리서치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코스닥 그 편입될 만한 그 종목, 그 프리미엄에 편입될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나온 게 있는데 증권사에서 그걸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소부장 쪽. 네. 네.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일단 나오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대도 좀 올라가고 지금 이제 HBM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부 HBM에 막 열도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D램은 지금 안 돼가지고 공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DDR 그 2가 D램 2가 더 많이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비주들도 이제 수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들이 막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논리로 폭등을 한 맞아요. 거죠. 그 논리로 네.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다 빠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제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장중에 좀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차별화 장세입니다. 반도체 차별화 장세.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900선을 이탈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930선, 20선까지 이탈하면 이거 조금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자료를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네. 드렸는데 이게 지금 890선까지 밀렸습니다. 다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트 잠깐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네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코스닥 보십시오. 이거 지금 엄청나죠? 작년 12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작년 12월 수준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했는데 원래 제가 1050포인트가 저항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뚫어서 올려서 종가로 안착을 해야만 우리가 상방울을 더 열어놓고 코스닥에 그때 매수를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105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하면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랬고 뭐 신대가에서도 그랬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 관망하셔야 돼요. 악재가 없이 이러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악재가 없이 그냥 수급이 안 간다는 소리고 원인을 가게 되면 해결이라도 하는데 네, 네. 수급이 가게 되면 결국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장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ETF 하십시오. ETF. ETF. 네, 그 이제 코스닥 그 저기 반도체 장비 소부장 ETF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실 거면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관련된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특히 장비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런 ETF를 좀 여러분들께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또 이제 코스닥 승강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약간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거랑 좀 비슷한 재료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국민참여성장펀드 네. 이것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대감 가득했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재료가 반짝하고 그냥 끝났단 말이죠. 맞아요. 이번 승강제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코스닥이 올라갈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명분 하면 찾기다. 올라갈까? 와, 동전차 진짜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올라갈 만한 재료들을 찾아내는 건데 국민성장펀드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렇죠. 호흡기가 안 먹히죠 지금. 네. 그런데 이 코스닥 승강제, 뭐 프리미엄, 2부 리그, 그다음에 관리 종목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150개였다가 100개로 줄였다가 70개로 줄였다가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변동성도 가지고 그럼 나머지 실적 좋은 종목들은 70개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은 살아가려면 일단 첫 번째 실적 좋은 종목들로 움직여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빨리 퇴출할 거 퇴출해야 됩니다. 이거 시장 코스닥 시장 지금 제가 계속 신대가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코스닥 시장은 일단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뻔하게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퇴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누가 과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부분들 우리 쪽에 좀 잘 좀 참여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좀 해주셔가지고 쳐낼 거 좀 빨리 좀 쳐내고 정말 괜찮은 종목들을 기술 특례 상장을 시키던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또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쨌든지 간에 따박따박 실적이 지키는 종목들로만 돈이 간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장중에 오늘 너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방 마련을 해놨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간밤에 이 미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특히나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게 또 굉장히 코스피에는 강한 반등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새벽 5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혼자 해석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바로 매일 아침마다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공개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